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해찬, 김종인, 강호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난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두 사람 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유, 대선을 190여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의 킹메이커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를 보면 아직 민주당 예비 경선이 이제 한창인데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측에 합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쟁자들에 비해서 여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 기반이 된 전국 단위 지지 조직을 사실상 승계했다고 합니다. 네. 조정식 그리고 또 이해식 등 친노 진영으로 불리는 의원들의 캠프 합류를 통해서 원내적으로 새 확장도 도왔고요. 또 대북 정책 철학을 공유하는 문정인, 이종석, 정세현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합류에도 이해찬 전 대표 역할이 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비주류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그 점이 궁금했는데 이 정권 연장이 목표인 이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게도 후보의 경쟁력이 1순위로 고려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 측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더 취재를 해봤는데 이 전 대표와 이른바 원조 친문 진영 사이의 미묘한 갈등도 빠른 합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 전 대표가 공천 배제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전임 대표이자 대선 주자였던 문 대통령이 침묵을 했고 또 친문 의원들도 사실상 이 사태에 대해서 묵과를 했었다는 겁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 캠프 영입이 꾸준히 이제 언급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해찬 전 대표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 엿보이죠. 이 김 전 위원장은 하나의 정당에서 꾸준하게 조직을 움직여온 이해찬 전 대표와는 비교적 다른 스타일입니다. 경선 중에 조기 등판보다는 전략적으로 막판 승부수를 띄우는 방식으로 도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와는 최근 회동 사실이 여러 차례 알려지기도 했고 또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위기 신호가 커질수록 김종인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등판 시기, 이 김 전 위원장의 등판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모두 대표급 원로기 때문에 각 당의 그 후보가 최종 결정된 뒤에 공식적으로 등판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강호의 마지막 승부의 느낌표는 영원한 상황도 없다로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저서죠.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한번 따봤는데요. 이 사실 킹메이커와 상황, 이 어감이 많이 다르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 두 노익장의 마지막 승부가 불필요한 상황 논란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역행하는 20대로 하겠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젊은 세대가 무엇에 역행을 한다는 건가요? 네, 우선 지난주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후보가 선두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윤석열, 이재명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이낙연, 홍준표 후보는 각각 12%포인트, 16%포인트가량 이재명 후보와 격차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대 표심만 따로 뽑아서 한번 살펴봤더니 네 사람 모두 10%대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게 방금 언급한 4명 후보만 20대 설문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 여야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유독 젊은 층의 표심만 좀 다른 경향을 보였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지도, 전체 연령대 지지도와 달리 격차도 줄었고 표심의 방향도 다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비슷한 기간의 다른 조사 내용을 한번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유권자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의 구도였지만 20대 유권자들로만 보면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2배 이상 앞섰고요.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오차 범위 내로 격차가 확 줄었습니다. 일단 눈길을 끄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인데 보통 젊은 층은 통상 진보 성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 젊은 층에서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본격 경선 국면이 되면서 아무래도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시원한 모습은 다소 줄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조국 전 장관 관련한 공방 속에서도 침묵 또는 간접 지지 입장까지 나오면서 20대 표심 일부가 이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선을 기점으로 해서 2대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과거보다 20대 남성의 표심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야당에선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홍 후보는 트레이드마크였던 붉은 넥타이를 던졌고요. 푸른 상의와 넥타이를 이용하고 있는데 중도 청년층 지지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에 대한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역행하는 20대 느낌표는요. 이번엔 특별히 영상으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승질 좀 있다면서요? 맞아요. 오, 솔직하신데요? 솔직한 게 요즘 MZ 스타일이니까요. 네, 이 유행만 쫓는 어설픈 유머나 억지로 MZ세대를 연결짓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부른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세론에 휩쓸리거나 이길 가능성이 큰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몰아주자는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차이가 있는 이 20대의 민심 어떻게 잡을지 결국 여야 주자들의 진정성에 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최주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